반갑습니다. 토목달의 김태호입니다. 2014년 11월 대비 토익 예상문제 특강 자 LC 시작을 해보죠. 이번 달도 연도달과 마찬가지로 LC는 각 파트의 절반 분량의 문제, 총 합치면 이제 50문제가 되겠죠. 전체가 100문제니까 그래서 이제 50문제를 준비하고 왔습니다. 자, 사이트에 가시면 문제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해설도, 그러니까 대본이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음성 파일도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음성 그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때는 항상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셔서 다른 이름으로 이제 이렇게 저장 받기를 하시면 자 사용하실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뭐 갖고 다니시면서 얼마든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전부 다 무료로 제공해 드리니까 음성 파일을 잘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음성 파일을 이렇게 매달 무료로 제공하는 굉장히 많은 양의 50문제를 이렇게 녹음해서 제공하는 곳은 EBS랑밖에 없으니까 잘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께 다 무료로 계속 드리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실전처럼 문제를 풀어보시고, 처음에 이제 문제지만 다운로드 받으셔야 되겠죠? 50문제. 실제는 이제 100문제를 풀게 되는 거니까 50문항이면 절반의 분량이니까 중간에 끊거나 이러지 마시고 실전처럼 한 번에 쭉 푸시고 나서 그 다음에 1강부터 이제 해설 강의를 들으시면서 정답도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듣기도 훈련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어휘, 표현들 필요한 게 있으면은 잘 공부를 하시면서 이렇게 해서 자료와 강의를 잘 활용하시면 자, 토익 예상 문제 특강이 여러분에게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또 이제 RC는 자, 김정훈 선생님과 또 5강에 걸쳐서 열심히 해보시면 되겠고요. 네. 자,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갑자기 뭐 겨울이 오는 게 아닌가. 오늘 녹화하는 날도 오전에는 굉장히 춥고 낮에는 또 기온이 많이 올라가서 기온 차이가 많이 나니까 특히 건강에 잘 유의하시고요. 시험 보러 가시기 전에 감기에 걸리거나 이러면 이 컨디션 난조가 생기죠. 그러면 LC가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는 파트이죠. 네, 그래서 좋은 컨디션을 잘 유지하시고 공부도 열심히 하셔서 11월에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점수를 다 목표를 달성하시기를 열심히 응원하면서 또 저는 강의를 열심히 해드리면서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50번까지 잘 풀어보신 이후에 잠시 후 1강에서 뵙겠습니다. 자, 1강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1강에서는 자, 첫 번째 파트 Part 1의 자, 절반이죠. 5문제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10문제라고 하면 그 이제 전반부에 특히 이제 뭐 1인의 동작 이런 건 좀 쉬운 문제도 있고 그렇죠. 파트 1이 뭐 어려워진다는 얘기가 뭐 계속 몇 년 동안 계속되고 있지만 매달 난이도가 계속 상승되는 건 절대 아니죠. 예. 약간 어려워진 채로 유지가 좀 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10문제 중에 한 7개 정도는 이제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토익 공부를 조금만 하셔도 다 맞힐 수 있는 문제. 근데 나중에 이제 한 2-3문제 정도가 좀 까다롭게 나오고 공부를 조금 하신 이후에도 한 문제 혹은 2문제를 틀려서 파트 1에 생각보다 만점이 잘 안 나온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파트 1의 뭐 거듭 토익에서도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나오는 맥락들이 있어요. 사진이 아무거나 막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범위가 뭐 한두 개라고 딱 이렇게 토픽을 정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맥락 한 10개 정도 크게 러프하게 잡아서 그 정도 안에서 나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표현 어휘들을 최대한 많이 잘 공부하시는 것이 파트 1의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토익이 이번 달에 5문항으로는 이제 뭐 그 모든 양을 다 채울 수는 없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교재가 있다면 혹은 아직 뭐 그런 게 없다 그러면 토익의 자료를 이제 역으로 해서 이렇게 몇 달치 혹은 뭐 1년치 정도를 공부를 해보실 필요도 있죠. 그래서 거기 안에 있는 기본적인 어휘, 표현들 그리고 사진이 보통 이런 식으로 이런 맥락에서 나오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숙지를 하시고 시험장에 가시면 똑같은 사진이 나오거나 이러지 않더라도 굉장히 유사한 느낌의 그런 문제들을 푸시게 될 거예요. 토익에 있는 문제들은 모두 다 뭐 LC거나 RC거나 상관없이 다 기출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기출과 유사한 그런 문장들을 이제 만나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자료를 이번 달 것뿐만 아니라 역으로 이렇게 가시면서 최대한 많이 활용해 보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을 해보죠.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뭐 이제 한 명이 나오는 자, 사진이에요. 또 1인의 동작의 사진이라고 하는 거고. 자, 이럴 경우에는 1인의 동작이 역시 가장 정답으로 묘사될 확률이 높고 거의 이런 게 1번 문항으로 나오면 거의 100% 이 사람이 뭘 하고 있다. 이렇게 현재 진행형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좀 쉽게 문제가 출제되면 뭐 he is doing what 혹은 the man is doing what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주어가 동일하게 시제도 다 현재 진행형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토에틱은 조금 이제 어려운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드려야 되는 5문항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는 하지 않고요. 주어를 동일하지 않고 이렇게 여러 가지 사물을 묘사하는 것들도 이렇게 같이 섞어서 좀 어려운 문항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일단은 1인의 동작이 두드러진 것은 노를 적고 있다 이거죠. 뭐라고 하면 될까요? 자, 들어보시죠.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1 in your test book. A번부터. Number 1. A. Water is rushing over the bank. 자, 주어가 water였죠. water. Water is rushing over the bank. 자, water is rushing over the bank. 이렇게 나와요. 일단 첫 번째, 자, rush라는 것은 서둘러서 뭘 하는 거죠. 뭐 그 들이닥치거나 급하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water is rushing이라는 것은 물이 갑자기 막 들이닥치거나 어디로 이렇게 흘러가거나 이런 그림을 그려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뒤에 전치사구를 잘 들어보세요. Water is rushing over the bank. 자, over the bank. 네, 여기서 bank라는 건 당연히 은행이 아니겠죠. 강둑을 얘기합니다. riverbank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bank라고만 하기도 하죠. 그런 맥락 안에서 당연히 그렇게 쓰였다라고 짐작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water is rushing over the bank라는 것은 물이 강둑에 이렇게 쭉 하고 넘치는 거예요. 넘어가면서 흘러. 그래서 이렇게 물이 파도가 높게 일거나 이래서 이렇게 쭉 하고 물이 넘어가는 자, 그런 그림이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한번 상상해 보시면서 따라하기 한번 해보세요. Water is rushing over the bank. 시작. Water is rushing over the bank. 그다음 여러분들은 계속 몇 차례도 해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어휘도 암기하시고 소리는 내 소리도 내보면서 공부하는 게 가장 소리를 익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따라하기를 많이 해보면 돼요. 좀 긴 문장은 대본을 하기도 하시고 그다음에 짧은 거 특히 파트 1, 2에는 짧은 단문들이 많으니까 그냥 대본을 거의 암기하시다시피 듣고 대본을 안 보고도 내가 따라할 수 있게끔 이렇게 훈련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런 문장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토익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질문이 생기죠. 자, 물이 스스로 rushing이라는 동작을 할 수가 있느냐? 수동태로 써야 되는 거 아니냐? 그죠. 물이 막 파도가 치고 이런 거는 또 그죠. 어떤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니까. 근데 그 영어는 사물이 주어로 오더라도 사물이 어떤 행동을 능동적으로 하다. 그래서 능동태 안에서도 많이 사물 주어가 쓰여요. 그래서 어떤 그런 동사들은 그렇고 어떤 동사는 또 그게 사물이 주어로 나면 수동태로 써야 되냐 이거는 자동사냐 타동사의 쓰임이냐 이거에 따라서 나누기도 하고 그런데 굉장히 많은 동사들이 자동사, 타동사 쓰임이 다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몇 개의 룰을 딱 적용해서 이게 딱 어떻게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개별적인 단어의 쓰임을 여러분들이 익히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물은 스스로도 rush over, 어딜 넘어가서 이렇게 빨리 움직이거나 뭐 들이닥치거나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장의 쓰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사물이 주어로 나와서 그냥 is doing something 이렇게 능동으로 써도 이 단어에는 이런 쓰임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뭐 강둑으로 물이 넘치거나 이런 이제 그림이 아니었으니까 오답이었고요. 자, 그다음에 B. Rocks are tumbling into the river. 다시 한번 Rocks are tumbling into the river. 똑같아요. 이것도 rocks. 자, 바위들, 돌들이 주어로 나왔는데 뒤에는 능동태로 그냥 현재 진행형으로 묘사가 돼 있고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런 단어가 들어가 있는 거죠. Rocks are tumbling into the river. Rocks are tumbling into the river. 강 안으로 돌들이 어떻게 되고 있대요. 자, 근데 돌들이 여기 바위들이 어떤 동작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죠? tumble이라는 동사를 모르셨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오답으로 눈치를 챌 수 있으면 되죠. 어떤 바위나 돌들이 뭔가 동작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Rocks are tumbling into the river. 자, tumble이라고 하면은 그렇죠. roll 하는 거예요. 굴러 떨어지는 겁니다. 굴러 떨어지다. tumble. 그래서 rocks are tumbling into the river이라고 하면 바위들, 돌들이 강으로 굴러 떨어지고 있다 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거는 그림 사진 안에 보이지 않죠. 오답이 되겠고요. C. 자, 그다음에 The man is putting on a life jacket. 자, 이제 사람 주어가 나왔는데 The man is putting on a life jacket. 이것도 이제 토익을 쭉 들어오신 분들은 아마 귀가 닳도록 들으셨을 수도 있고 뭐 토익 강좌를 또 이제 여기서 공부해 보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The man is putting on a life jacket. The man is putting on a life jacket. 자, life jacket은 구명 조끼죠. 그냥 이렇게 jacket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뭐 vest라고 쓰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life jacket이라고 하고 구명 조끼를 입고 있다. 이렇게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답이 될 것 같지만 put on이라는 것은 어떤 걸 착용하는 동작의 의미예요.
그 다음에 어떤 거를 착용하고 있는 상태를 묘사할 때는 진행형을 똑같이 쓰긴 써야 되지만 wear이라는 동사를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구명조끼를 입고 있는 남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묘사하려면 the man is putting on a life jacket이 아니고 the man is wearing a life jacket라고 해야지 돼요. 그렇게 되면 정답의 문장이 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put on은 이렇게 이제 입고 있는 중에 찰칵 찍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입고 있죠. 이미 상태죠. 상태이기 때문에 그럼 현재 시를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진 않아요. 이 사람이 항상 평소에 입는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싶을 때는 나타내고 싶을 때는 he wears, the man wears a life jacket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거는 그냥 사진 속에 순간적인 사진에 포착된 요 순간에 한시적으로 라이프 재킷을 입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형을 쓰는 게 맞아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답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D. The man is paddling in the rough water. 자, 이게 답이었는데 The man is paddling in 일단 the man is paddling. 자, paddle이라는 것이 노를 젓다. 그러니까 보통 이게 작은 배에 뭐 이건 정확하게 이제 canoe라고 하는 이제 카누인데요. 자, 이런 것을 노를 젓다라고 할 때 paddle이라고 해요. paddle 이 동사를 기억하시고요. The man is paddling in the rough water. 자, 근데 in the rough water 전치사가 나왔는데 자, rough라는 것은 물이 거친 거예요. 반대로 물이 잔잔한 거는 calm이라고 합니다. C-A-L-M, calm. 우리가 뭐 진정할 때 calm down 할 때 쓰는 그 동사 calm. 그러니까 calm water 반대가 rough water. 거친 물살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rough water. 이제 보니까 그렇죠. 이렇게 하얀색을 띠고 있는 그 급물살. 혹은 뭐 바다 같은 경우에 같은 이제 파도가 이렇게 색깔 띠잖아요. 그 white water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급류나 거친 바다를 또 가리키기도 해요. 이 문장에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white water 혹은 이런 이제 물가 이런 이제 전반적으로 거친 걸 또 rough water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뭐 녹색이나 파란색을 띠고 있다가 파도가 일거나 거칠어 좀 흰색을 띠기 때문에 그거를 화이트, 그래서 white water이라고 한다. 이런 이제 명사구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the man is paddling in the rough water가 정답이 됐습니다. 되겠어요? 자, 이렇게 마무리하시고요. 정답에 있는 표현만 기억하지 마시고 오답에 제가 해설을 드리는 것들,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선택지에 있던 단어들도 모르는 게 있었다면 반드시 외우시고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자,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2 in your test book. 자, 이제 2인의 사진인데, 자, 2명 이상의 동작이 나오는, 자, 2명 이상의 어떤 찍히는 사진에서의 정답은 가장 유력한 것은 2명 이상이 공통된 동작을 하고 있으면 그것이 묘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2명이 같이 공통적으로 뭔가 하는 게 없다. 그러면 개별적인 동작들로 묘사가 되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이제 사물의 상태를 이제 묘사하는 것으로 정답이 옮겨가는 경우도 있어요. 자, 아마도 이제 관계는 뭐 아버지와 아들인 것 같은데요. 이거는 뭐 가족 관계가 뭐 아들이다, 뭐 아빠다, 뭐 이렇게 얘기까지 하지 않죠. 토익에서는 이건 뭐 사진상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어쨌든 자전거 타는 걸 도와주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어쨌든 그러나 관계, relationship이 어떻다라는 것은 자, 뭐 잘 나오지도 않지만 나오면 정답이 될 수가 없고요. 자, 그 다음에 둘 중에 한 명이 두드러진 동작이 있는 게 있죠. 하여튼 꼬마 아이는 자전거를 타고 있는 거, riding a bicycle가 있고, 그다음에 어른인 남자분은 손가락으로 뭔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근데 가리키는 대상이 사진 안에 있지는 않고 그냥 멀리 가리키는 것 같죠. 그 두 동작을 좀 유심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들어보죠. Number 2. A. The grass is being mowed. 자, 일단 주어가 이제 사물로 나왔는데, The grass is being mowed. the grass is being mowed. 자, 시제에 주목하시고요. The grass is being mowed. The grass. 그래서 잔디를 얘기하고, 자, M-O-W, mow라는 것이 깎다의 뜻이에요. 그래서 잔디를 깎다라고 할 때 mow the grass라고 하기도 하고, L-A-W-N, lawn을 또 잘 씁니다. mow the lawn. 사실은 이제 요 말 뭉치가 가장 잘 쓰이는 거예요. 잔디를 깎다라고 할 때. 잔디 깎는 기계가 쭉 ጫ는 게 나오면, 이렇게 mow the lawn이라는 표현이 실제 등장을 했고 계속 등장을 할 겁니다. 근데 뭐 grass라고 쓰는 경우도 있고 mow라는 동사 대신 cut를 쓰기도 하긴 해요. 자, 그런데 잔디밭이 잘 깎여 있긴 하지만 현재 시제를 보니까 The grass is being mowed. the grass is being mowed. 자, 비동사 다음에 being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과거분사가 나온 거죠. 이런 거는 이제 현재 진행형인데 수동태의 진행형이에요. 그러면 grass가 어떤
동작을 스스로 하는 주체가 아니고 어떤 동작을 당하거나 동작을 받고 있는 대상인 거죠. 당연히 잔디는 자기가 스스로 깎을 수가 없으니까, 그죠? 누가 깎아줘야 하죠. 그러니까 the grass is being mowed라는 게 정답이 되려면 잔디를 누군가가 깎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잔디를 깎는 사람은 없죠, 사진 속에. 그래서 오답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B. The bicycle is locked to the rack. 다시 한번. The bicycle is locked to the rack. 자, the bicycle is locked to the rack. The bicycle is locked to the rack. 자, 자전거가 lock은 잠긴 거죠. 근데 이것은 그냥 B is locked니까 잠겨져 있는 상태예요. 근데 to the rack입니다. 그러니까 잠겨져 있는 건데 어디 잠겨져 있는 거냐면 rack. 자, 이건 선반이라고 일반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 자전거 거치대, 자전거를 이렇게 세워놓을 수 있는 뭐 철로 만들어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만 자, 그런 거를 bike rack라고 하기도 하고 바이크를 빼고 그냥 rack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자주 쓰이는 거죠, 이거는. 예. 뭐 이렇게 옷 걷는 이런 이제 철봉 같은 거 이런 건 우리는 보통 그 행어라고 많이 하지만 실제 영어의 행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옷걸이에요, 이렇게. 예. 그래서 옷을 딱 걸어가지고 이제 옷장에나 걸 수 있도록. 근데 우리가 보통 행어라고 하는 또 행어가 아니라 행거라고 또 많이 하죠. 예, 근데 정확한 발음은 행어이고, 근데 그것도 실제 우리가 이렇게 봉으로 되어 있는 거가 행어가 아니에요. 그거는 cloth rag이라고 합니다. 구글 같은 데 하면서 이미지로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나와요. 그래서 이 행어라고 치면 우리가 생각하는 옷걸이가 나와요. 옷걸이. 예. 그리고 옷을 거는 봉 같은 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어라고 하는 것은 cloth rag이라고 해요. 옷을 거는 그런 선반. 이렇게 쌓아놓는 선반도 rag이지만 이렇게 거는 것도 rag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CD를 이렇게 꼽는 것도 CD rag이라고 하고 접시를 꽂는 것도 dish rag이라고 해요. 자전거를 꼽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렇게 무슨 바들이 있고 이럴 때도 bike rag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빠져 있지만 그런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전거가 자전거 보관대 같은 데 이렇게 묶여져 있으면 the bicycle is locked to the rack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그림을 그려보시면 됩니다. 자, 해당되는 사진과는 관계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C. A man is pointing into the distance. 이 표현을 자, 묶어서 기억하세요. 포인트 따로, 디스턴스 따로 말고 자, 포인트는 뭐를 가리키다인데 to나 at 전치사가 쓰여요. at가 조금 더 자주 쓰이긴 합니다. at라는 것은 at 뒤에 나오는 어떤 사물을 점으로 인식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공격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관역에다가 이렇게 활시를 딱 당겨서 관역에 딱 맞추듯이. 예. 그래서 at는 약 공격적인 게 to는 어떤 목적지로 향하다 이런 뜻인데요. 근데 가리키는 것은 먼저 어디를 이렇게 딱 손가락으로 이렇게 공격하듯 가리킬 수도 있고 그냥 어느 방향을 목적으로 하여 이렇게 목적지로 하여 가리킬 수도 있기 때문에 point to, point at something이 다 쓰이는데 아마 빈도수로 따지면 토익의 기출을 분석해봐도 point at이 조금 더 많기는 해요. 근데 to도 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point 근데 into는 어디 안으로 in하고 to가 만난 거기 때문에 그죠? 어디 안쪽으로 이렇게 향하다 이런 의미 같이 다 가 있는 건데요. point into the distance 이거는 근데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 그냥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냥 가리키는 어떤 대상이 사진 속에 딱 보이는 게 아니라 멀리 뭔가를 가리킬 때 그냥 point into the distance 이 표현이 기출 표현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어떤 구체적인 사물을 가리킬 때 point at 무엇 혹은 point to 무엇 point at이 가장 많이 쓰인다. 이렇게까지 정리를 하시면 point라는 동사는 깔끔하게 정리가 다 되는 거예요. point into the distance가 조금 이제 나왔을 때 어려웠던 표현으로 등장을 했던 건데 자 이렇게 이제 말뭉치로 하나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멀리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죠? 사진 속에 보면 이런 거를 정확하게 point into the distance라고 합니다. 기억하세요. 다시 한번. A man is pointing into the distance. 자 정답이었고. D. 자 그다음에 The bicycle is leaning against a tree. 다시 한번. The bicycle is leaning against a tree. The bicycle is leaning against a tree. 나무에 기대 against a tree. 나무에 기대어 있다. lean이라는 것이 이제 기울이다의 뜻도 있고 기대다의 뜻도 있죠. lean이 기대다의 뜻 뒤에 전치사 on 혹은 against가 나와요. 두 개는 거의 교차해서 쓰입니다. lean on, lean against. 뭐 on이라는 건 접촉의 의미고 against는 이제 힘이 맞서다 이런 의미인데요. 어디에 기대거나 이럴 때는 그게 뭐 접촉돼 있다고 볼 수도 있고 무엇이 내가 넘어가지 않게 이렇게 힘을 딱 그 반대편에서 힘을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기댈 수 있는 거니까 양쪽으로 뭘 부각시키냐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거의 요즘에는 혼용돼 쓰기 때문에 lean on, lean against. 하지만 나한테 기대요.
최근에 그 불후의 명곡에서 그 마이클 볼튼 편에 보면 Lean on Me라는 노래가 소양이라는 가수가 불렀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인상 깊어서. 근데 그럴 때 Lean on은 나에게 기대는 건데 그 사람이 나한테 기대할 때 내가 힘을 맞서서 그 사람이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의존의 의미라고 할 때, 그래서 이제 전치사 on이라는 게 접촉의 의미고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또 의존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rely on 이런 표현도 아마 아실 거예요. 누구에게 의존하다. 그래서 on이라는 것이 의존. 그래서 나한테 기대세요. 이런 비유적으로 사용할 때는 lean against me는 이상합니다. lean on me가 맞아요. 그 가사 노래 제목처럼. 그러나 이제 어떤 사물에 기대다라고 할 때는 그게 접촉의 뭐 의미로 볼 것인지 아니면 뭐 힘이 맞서는 걸로 이렇게 넘어지지 않게 뭐 이렇게 하는 건지 그거는 말한 사람이 뭐 크게 내포를 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lean on과 lean against가 전부 다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전거가 나무에 기대어 있지 않으니까 당연히 오답이 되겠죠. 자, lean도 자주 등장한 어휘니까 자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으로 가보죠.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3 in your test book. 자, 3번은 자, 사람들이 조금 이제 멀리서 보이긴 합니다만 다리가 있고 그다음에 다리 밑으로 바로 밑은 아니지만 자, 배가 이렇게 있죠. 그다음에 건물이 있고 뭐 강인지 호수인지 모르겠지만 물가를 내려다보는. 그러니까 제가 우리말로 드렸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정답으로 묘사가 될 수 있는 포인트들이었는데요. 자, 들어보겠습니다. Number 3. A. A crowd has gathered under a bridge. A crowd has gathered under a bridge. 자, a crowd has gathered under a bridge. 자, gather이라는 것은 스스로 모이다의 뜻도 되고 모으다의 뜻도 돼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묘사할 때 그냥 gather이라고 할 수도 있고 be gathered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A crowd는 군중인데 가산 명사예요. 군중은 이 장소에도 한 무리, 저 장소에도 한 무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a crowd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has gathered 이렇게 능동태로 쓰면 돼요. 그러면 자, 한 무리의 군중이 모여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어디에? A crowd has gathered under a bridge. 자, under a bridge. 자, under는 뭐 바로 밑에입니다. 그리고 위에 게 보통 이렇게 덮고 있는 느낌이에요. under. 이게 위치를 나타내는 under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면 under bridge라고 하면 다리 바로 밑에 사람들이 모여 있어야 돼요. 다리 바로 밑에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사람들이 물 위에 떠 있어야 되는데 배를 타고 있거나 이래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게 없죠. 그래서 오답이었고요. B. Some people are traveling across a bridge. 잘 보세요. Some people are traveling across a bridge. Some people are traveling across a bridge. 자, travel이라는 것을 딱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때 여행만 생각하면 안 되고 기본적으로 travel은 이동의 의미예요.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이동하고 있는데 across는 뭐를 가로지르는 거죠. 보통 다리나 이런 것처럼 폭이 있는 뭐 강을 건너거나 다리를 건너는 폭이 있는 걸 건너는 거예요. 그러니까 across a bridge, 다리를 건너는 거죠. 가로질러서. 그래서 사람들이 다리를 이렇게 건너면서 travel, 이동하고 있다. 자, 그러면 아주 크게 보이지 않았지만 다리를 건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리 위로 뭐 차도 아마 지나가는 것 같은데 얼핏 오른쪽, 왼쪽 이렇게 끝자락에 보면 어쨌든 그렇지만 오른쪽에 보면 중앙에 사람들이 다리를 건너는 게 분명히 보입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그냥 다리를 건너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정답이 돼요. 되겠어요? 네. travel. 다 기출에 나왔던 표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자, 기억해 두십시오. travel 하면은 뭐 여행의 뜻도 있지만 이동의 의미다. 잘 기억해 두시고요. 정답. 그다음에 Some people are traveling across a bridge. C. Travelers are climbing out of a boat. 다시 한번. Travelers are climbing out of a boat. Travelers are climbing out of a boat. 자, 여행객이죠. traveler이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er이 붙으면 여행객이죠. climbing out of a boat. 자, 보트 안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다. 근데 보트에서 보통 나올 때 이렇게 막 기어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물에 흔들리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여행객들이 보트 안에서 내리려고 나오는 자, 그런 동작은 그림 안에, 사진 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답이었고. D. A highway is being built over the river. 자, 시제 A 주목하시고. highway is being built over the river. 자, a highway is being built. 자, 고속도로가 지어지고 있대요. Over a river. Over the river. 강 위로.
자, over라는 것은 뭔가 위라는 의미로 사용될 때는 바로 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directly above something이에요. 자, 그런데 다리 위로 뭐가 지어지고 있는 공사 자체가 뭐 그림 속에 등장하지 않으니까요. 오답이 되겠죠.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정리하고 자, 4번으로 가보죠.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4 in your test book. 자, 2인의 등장을 했는데요. 자, 아마도 뭐 호텔이나 이런 어떤 곳에 뭐 front desk에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두 사람이 동작이 공통된 거는 뭔가를 바라보는 것은 있어요. 그죠? 근데 내용이 뭔지 잘 모르겠고. 자, 들어보겠습니다. Number 4. A. The man is entering his room. 자, 어렵지 않게. The man is entering his room. 남자가 그의 방에 들어가고 있다. 방에 들어가려고 뭐 방에 있는 그 room 키를 받고 있거나 그죠?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 들어가는 동작은 아니죠. 그때 이제 방문을 열고 들어가는 동작이 직접 나와야 되기 때문에 오답. B. The man is checking a time schedule. The man is checking a time schedule. The man is checking a time schedule. 자, 북미, 캐나다 분이나 미국 사람들은 schedule이라고 발음하고 호주나 영국은 schedule이라고 해요. schedule. 자, 그래서 남자가 시간 일정을 확인하고 있다. 근데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파트 1에서 추측을 뭐 맥락상 충분히 추론이 가능한 상식적으로 그런 건 물론 있을 수 있어요. 오답을 소거하고 나서 뭐 이럴 수도 아닐 수 정확하게 이건 사진을 묘사할 수 없지만 맥락이 너무 주어진 게 확실하면 그럴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 그런 것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거는 어떤 종이나 뭐 안에 어떤 정보가 있는지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았으면 그건 뭘 내용을 확인하고 있는 그 내용이 등장해 버리면 답이 될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겉모양이 신문처럼 되어 있는 어떤 종이를 보고 있는데 뭐 reading a newspaper 신문을 읽고 있다 이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래서 타임 스케줄이 그 남자가 보고 있는 거기에 있는지 어쩐지는 너무 주관적인 것이라서 자 답이 될 수가 없고요. 자 그다음에 C. The woman is presenting some information. 자 괜찮아요? The woman is presenting some information. The woman is presenting some information. 자 이거는 괜찮은 거예요. front desk 안쪽에 있는 여자분 복장도 그렇고 당연히 이 곳이 호텔인지 어딘지 모르지만 직원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크게 무리가 없죠. 이 사람이 뭔가를 내밀고 있으니까 present, 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제시하고 있다. 근데 정보는 구체적으로 뭔지 모르니까 그냥 some information이라고 묘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C는 답이 되는 거예요. 토요일 처음 공부하신 분은 사진 묘사가 이거는 정확하게 이렇게 저렇게도 볼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이 조금씩 드는 이제 선택지들이 나올 텐데요. 자, 토익에서 어떤 걸 가지고 어떤 식으로 문제를 만들고 어떤 정도까지는 괜찮은지 이런 것들도 자, 토익 강좌에서도 잘 여러분들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C는 괜찮은 거예요. The one is presenting some information.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D. The woman is leaving a meeting. The woman is leaving a meeting. 여자가 회의를 떠나고 있다. 자, 이건 알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회의를 하는 것도 아니었고요. 자, 이렇게 4번도 마무리하면서 자, 5번으로 자, 마지막 문제 가보죠. The picture marked number 5 in your test book. 자, 가족이 이제 식사를 하고 있고 음식이 나왔어요. 근데 음식이 나오고 나서 무슨 뭐 holiday season인가 보죠. 이렇게 선물을 막 이렇게 주고받고 하면 생일 뭐 birthday party일 수도 있고. 자, 음식은 아직 먹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선물을 교환하면서 서로 좋아하고 이렇게 웃고 있는 자, 그런 한 가족의 사진인 것 같습니다. 자, 들어보죠. Number 5. A. A woman is giving a presentation. 조심해야 되죠. 여자가 선물을 주고 있다. 그럼 답일 것 같지만. 자, 파트 1에 자, 잠시 후에 2강에서 보게 될 파트 2에서 가장 두드러진 오답의 함정입니다만 발음이 유사한 걸 가지고 파트 1에서도 일부 선택지가 장난을 칩니다. 이렇게. A woman is giving a presentation. 자, a woman is giving a presentation이에요. giving a present. 선물을 주고 있다. 이건 가능하겠지만 giving a presentation은 발표를 하고 있다 이 뜻입니다. 자, 그래서 또 어휘를 이제 암기하실 때 presentation, 발표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힘이 별로 없어요. 토익이란 시험을 준비할 때도 그다음에 여러분들 나중에 영어를 말하기를 하거나 쓰기 할 때도 마찬가지. 발표를 하다라는 어구를 아셔야죠. give a presentation. 혹은 make a presentation이라고 합니다. make a presentation도 그건 프레젠테이션을 만들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발표를 하다의 뜻이에요. 뭐 스피치 같은 게 나도 마찬가지죠. 연설이면은 연설을 하다. give a speech, deliver a speech 뭐 등등으로.
이렇게 말뭉치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give a presentation은 발표를 하다의 뜻이에요. 여자가 발표하고 있는 게 아니죠, 지금. 자, 그 다음에 B. Some people are ordering a meal. 자, some people are ordering a meal. 자, 몇몇 사람들이 식사를 주문하고 있다. 그러면 waiter, waitress 등등이 와 있어야 되고 뭐를 적고 있는 이 정도의 동작들이 보여야 주문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음식은 나온 상태니까 안 되고 C. Meals have been brought to a table. 이거예요. 자, 다시 한번. Meals have been brought to a table. 자, meals have been brought to a table. 식사가 가져다 진 상태니까 나온 상태라는 거죠. have been brought. 자, 북미 영어는 brought 이렇게 아예 가깝게 발음을 하지만 영국인 호주는 이제 brought 훨씬 더 입을 둥그렇게 오처럼 발음하게 돼요. Meals have been brought to a table. 그래서 meals have been brought to a table. 식사들이 각각의 그렇죠. 여자 음식 또 아이들 2명의 또 남자분의 음식이 각각의 meal이니까 이것이 복수형으로 나와서 meals have been brought to a table. 테이블 한 탁자 위에 자 지금 나온 상태이다. 나와 있죠. 음식이다. 접시가 채워져 있기 때문에 정답이 C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D. A man is opening a box. 다시 한번. A man is opening a box. 자, a man is opening a box. 자, 꼬마 아이를 man으로 받았던 아빠처럼 보이는 성인 남자를 받았던 간에 opening a box. 상자를 열고 있는 사람은 자, 사진 속에 아무도 없죠. 그래서 자, 이것도 역시 오답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Part 1 첫 번째 강의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1강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파트 1이 또 목표로 하면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풀었던 문제 안에서도 11월 시험에 또 뭐 어떤 어휘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자, 정답뿐만 아니라 오답의 선택지에 있는 어휘까지 잘 기억을 해두시고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1강 마무리하고 저는 그럼 잠시 이후에 2강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